안녕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5번째 편지 읽어드리러 왔습니다. 오늘은 좀 촬영 구도를 바꿔봤는데요. 좀 더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하네요. 일단 5번째 편지고요. 제목은 최선의 적은 최고다. 이렇게 책에 이쪽에 있는 내용 먼저 읽어드리고 이렇게 편지를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결과는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고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란다. 멍화가의 친구가 학교 동아리에서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멍화가 이 이야기를 했을 당시에는 자세히 이야기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생겼다. 멍화에게 너도 뉴스를 봤다면 알겠지만 어제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 17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생겼어. 그래서 부디 너도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단다. 만약 밤 늦게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면 되도록 친구와 동행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하렴. 이 방법은 아빠가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내 경찰이 알려준 팁이었어.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고 교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교내 경찰의 도움을 청하렴. 네가 아빠의 이런 잔소리 싫어하는 걸 알기에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자꾸나. 네가 예전에 왜 미국은 총기 소지를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냐고 물은 적 있었지?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헌법 제2조 수정안에서 총기 금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단다. 그동안 총기를 규제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야. 하지만 매번 황당한 이유로 무산되어 버렸지. 2016년 말 미국에서는 총기를 제한하는 법이 통과될 뻔한 기회가 있었어. 그해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단다. 시카고에서만 한 해 동안 무려 3,550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서 762명이 죽고 4,331명이 부상을 입었어. 그중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만 60여 건이 발생했단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미국 전역에서 총기 규제를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 한때 무조건 총기 소지의 자유를 주장했던 총기협회조차 총기의 조건부 소지를 지지할 정도였지. 미국의 양당에서는 총기 규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어. 물론 두 정당이 내놓은 법안은 차이가 있었지. 민주당은 총기를 엄격히 금지하자고 주장했고 공화당에서는 조건에 따라 총기 소지를 제한하자는 입장이었어. 총기를 구매할 때 상세하게 배경을 조사하고 범죄 기록을 조사하자는 내용이었지. 하지만 결국 두 법안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미국의 총기 규제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단다. 이후 총기 내 총기 사고는 캠퍼스 내 총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과연 그때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모르겠구나. 하지만 오늘 아빠가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른 관점이란다. 최선의 적은 최고이고 아예 발전하지 못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한 것이 낫다는 거야. 2016년 말에 양당이 내놓은 법안은 공통점이 많았어. 심지어 공화당의 법안은 민주당 법안의 부분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었지. 양당 모두 최소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총기를 소지 못하도록 하자는 데 동의한 셈이니까. 이렇게 절충된 합의를 본 것만 해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긍정적이란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고집하다가 결국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한 거지. 지난번에 친구가 동아리에서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세상에는 단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은 많지 않단다.
최고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아빠는 너에게 탁월함을 추구하라고 최고의 1%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단 한 번에 그걸 이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어. 완벽한 결과는 단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고치고 절충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란다. 아빠는 2002년에 구글에서 검색 엔진의 안티치트 연구를 담당했단다. 당시 여러 사이트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각종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집어넣어서 이런 행위는 인터넷 환경과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엄격히 단속해야 했지. 가장 좋은 방법은 숨은 치터들을 모두 잡아내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을 모두 찾아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래서 우리는 당시 상황에 맞춰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해결하기로 했지. 처음에는 반년에 걸쳐 약 46%의 치터들을 잡았어.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있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았지. 그리고 1년 후 우리는 나머지 치터들을 모두 잡아냈단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치터들을 잡겠다고 목표를 세웠다면 아마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46%는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무 결과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치야. 구글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점진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완성된단다. 신제품이라고 해도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이 만들어지지는 않아. 프로그램이 출시되는 날까지 상응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항목도 있어. 물론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출시를 미뤄야 할까? 구글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기존 프로그램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완벽만 쫓다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니? 비록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벽에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원래 완벽이란 것이 없단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앞으로 살면서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될 거야. 우리는 보통 한 번의 개선을 통해 2배의 수익을 얻는단다. 그러니 2번을 개선하면 4배의 수익을 얻게 되는 거지. 만약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스스로 생각하기에 완벽한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3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뿐이야.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지. 2 곱하기 2가 3보다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란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 속도가 느린 것을 염두하기보다는 발걸음을 멈추는 것을 경계하렴. 아빠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예전에도 이 이야기 한 적 있었지? 이러한 태도는 주변의 작고 쉬운 일부터 시작해 우리가 사는 환경과 사회를 조금씩 개선하고 최종적으로 진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그러니 지나치게 이상과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일을 완성하기는커녕 시작조차 못할 때가 많아. 결국 미루고 미루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지. 마지막으로 총기 규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임시 절충 방안일 뿐이야. 기다려보면 언젠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날도 올 거란다. 아빠로부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